헌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종석 탄핵 청원합니다. 이 탄핵 영상을 만든 이유는 본인 유익희 외 2명은 2019년 1월 3일 약 4조 8천억 원의 탈세 부패를 헌법과 세법대로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의 2019 10 사건으로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대해 공무원만 비과세 처분하는 것은 세법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과 제38조 납세 의무를 침해한 것임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세법대로 공평하고 올바르게 처분해달라는 단순한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이종석 외 재판관들은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감싸고 탈세 규모를 키우고자 첫째, 헌법과 법률의 정부는 세금 부과 징수 의무가 없다. 둘째, 헌법 해석상 정부는 복지 포인트에 대하여 징세할 의무가 없다. 고하며 헌법 준수와 양심 의무를 버린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국민 누가 보아도 정부의 징세권 작동과 잘 형성된 세법 해석 판례를 우롱하는 오만한 엉터리 판결이며 궤변에 속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궤변을 펼치므로 대법원 판례 2014도 11,441로 형성된 직권남용 범죄 등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헌법과 세법대로 판단하여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실을 바로잡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 40차례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관은 살펴도 안 보고 반복적인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종석은 10회 이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판의 결론만을 선고하면서 선고와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 존립 근거를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종석은 이 사건 평등권과 납세 의무를 부정하는 독재 권력자 형태의 불공정한 재판을 반복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대한민국 사법제도 존립 근거를 위협하고 있는 이종석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청하며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실적 법률적 근거에 의해 가산세 포함하여 약 4조 8천억 원 탈세 부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공무원들에게 일정 복지 점수를 부여해 공무원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 복지 포인트는 대법원 판례 2003도 4089 및 2008도 8499 등에 의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즉 복지 포인트는 현물성 급여로 세법상으로도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 포인트 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와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0조 근로소득 등의 조항에 따라 연말 정산식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시민보다 법규를 더 잘 아는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탈세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권 2기법 제2조 사항에서 정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부패에도 속합니다. 이 주장, 사실적으로 탈세 부패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다른 헌법재판관님께 묻습니다. 복지 포인트, 소득세 일반 근로자는 당연히 잘 내고 있는데 반면 공무원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세법상 근거가 있는지요? 우리 헌법과 세법 어디에도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세법 적용을 달리하거나 또는 공무원에게만 비과세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한 법률은 없습니다. 있으면 청문회장에서 양심을 살린 후 헌법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을 잘 지켜달라고 국민이 국회를 통해 이종석에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중책을 부여했는데 헌법의 평등권과 납세 의무는 무시하고 자신과 집단의 사익을 우선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 직업의식이 타락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므로 마땅히 탄핵해야 합니다.
법관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헌법재판관 이종석이 탈세 부패를 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헌법과 정의대로 공정하게 판결하면 자기 권한으로 자기의 지갑을 털어야 하고 자기에게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최악의 형국에 처합니다. 2. 헌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법관징계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행정벌이 발생합니다. 3. 조세범 처벌법, 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발생합니다. 4. 법관이 문제를 조장하고 키워서 피해를 보게 된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부터 질타와 비난 처벌 요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5. 권력에 기댄 오만과 자만심에서 빚어진 비겁한 일의 결과가 누적되다 보니 누적된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의지와 용기가 없습니다. 이 탈세부패로 만들어진 탄핵청원, 국민 여러분의 힘에 의해 헌법과 정의대로 공명정대하게 처리되면 얻는 국익과 공익이 매우 큽니다. 1. 정부와 지자체는 탈세 부패로 발생한 국세와 지방세 약 4조 8천억 원의 세금을 걷게 됩니다. 2.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약 2,500억 원의 세수를 꾸준히 확보하게 됩니다. 3. 정부와 지자체는 탈세 부패 문제를 만들고 방치한 자에 대한 처벌로 공직기강 확립이 가능합니다. 4. 정부와 지자체는 고의적으로 약 2조 4,800억 원을 굽고 소멸시킨 공무원들에게 굽고 손실 배상과 추징이 가능합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0년 정도는 부정부패 발생이 극도로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6. 권력자 집단의 고질적인 탈세가 해결되므로 이들을 대신해 국민이 애꿎게 내게 될 세금 약 2조 4,800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7. 부패한 권력자들을 척결함으로 진정 공정한 정의 사회 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40여 차례나 헌법의 평등권과 납세 의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정부에 더 이상 청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탈세부패연구소는 상습적으로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오만한 헌법재판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저항하며 공개적으로 문제 해결 요청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키워온 자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 탈세 부패 사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에게는 내년 선거에서 투표로 매를 들어주시고 반면 약 4조 8천억 원의 탈세 부패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게는 더 많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면 사실이라면 약 2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적, 재정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탈세 부패 문제 공정하게 법과 정의대로 척결해 주세요. 청원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사실적,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름을 밝혀가며 주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탈세 부패가 헌법과 세법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정의와 공정한 법치가 차별 없이 펼쳐져서 우리의 후손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문제 제기와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하나의 거짓이 두 개의 거짓을 낳고 두 개의 거짓이 네 개의 거짓을 낳고 네 개의 거짓이 16의 거짓을 낳고 숨기고 꾸밀수록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 거짓말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거짓말은 복잡하고 기하급수를 부른다. 거짓은 통제할 수 없는 그림자 킬러가 되어 도처에서 주인에게 방아쇠를 당긴다. 진실은 단순한 것, 정직은 단단한 것, 진리는 단아한 것. 거짓은 늘어날수록 얇아지고 거짓은 겹쳐질수록 금이 가고 거짓은 오래갈수록 썩어가서 거짓이 진실을 키우는 걸음이 된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다. 정직은 언제나 최선의 길이다. 거짓은 언제나 스스로 배반한다.